조선의 역사를 총망라한 방대한 역사서 조선왕조실록. 고려가 불심으로 국난을 극복하고자 만든 8만 대장경. 한 시대의 역사를 집대성한 책들이자 대한민국의 소중한 보물들인데요. 그런데 말입니다. 21세기에도 대한민국 교육사에 있어서 절대 빼놓을 수 없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국내에서 성경 다음으로 가장 많이 팔린 책이라고 하는데요. 판매 부수만 무려 약 4,600만 권으로 추정되고요. 이 책을 쌓아 올리면 에베레스트의 약 156배. 바로 수험생들의 필수 참고서 수학의 정입니다. 이거는 진짜 다 샀지 뭐. 생각하면. 저는 해져가지고 2권 샀었어요. 이거. 해졌다고? 나도 해졌어. 깔고 자가지고. 아 그게 아니라 네, 맞죠. 집합하고 방정식을 많이 봐가지고 그만 여기만 너무 너덜너덜한 거야. 자, 60년대 당시에 서울대 수학과 학생이었던 홍성대 씨는요. 아니 제대로 된 수학 참고서 하나가 없군. 내가 직접 만들어야겠어. 당시 국내 수학 참고서의 수준에 실망한 뒤 외국의 수학 서적을 찾아 분석하며 수학의 정비를 집필하게 됐다고 합니다. 대박이다. 이게 수능 출제 경향이나 내신 반영법 등 입시 제도는 끊임없이 변하고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책이 수험생들에게 꾸준히 사랑받는 이유가 뭘지. 네. 이 비결이 이름 그대로 정석 그 자체. 수학의 정비는 수능에 최적화된 문제집이 아니라 고등학교 수학 과정의 이해를 돕기 위한 기본 서류요. 빨간 책은 내신, 수능 수준에 맞는 기본 시리즈. 파란 책은 교과서의 부족한 부분을 보충하는 실력 시리즈. 이렇게 수준별로 분류가 돼 있고요. 또 교육 과정이 개편될 때마다 기출 문제와 연습 문제를 보강해 왔다고 합니다. 피해가지 않게 그물망을 다 이제 펼쳐놓았다는 게 장점인 것 같은데. 게다가 이 수학의 정비 초판본은 대한민국 수학 교육의 수준을 높이는 데 기여한 공을 인정받아서 2016년 대한민국 역사박물관에 전시까지 됐는데요. 그 다음은 자연스럽게 문화재 등록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수학의 정비가 대한민국 55년 수학사를 아우르는 살아있는 역사라는 사실만으로도 큰 의미가 아닐까요? 나의 21세기 문화유산 답사기 19, 13위를 공개합니다. 황금 비율의 원조. 우리가 한때 해외에 갔을 때 꼭 사오는 필수 쇼핑 리스트. 뭐 베트남에 가면 GP 커피, 말레이시아에 가면 RB 카페 등 각국을 대표하는 인스턴트 커피들 많이 사왔던 기억이 있으실 겁니다. 마트 가면 선물로 사기 너무 좋잖아. 일단 커피 싫어하는 사람 별로 없고. 그런데 말입니다. 사실 이 커피들은 모두 우리나라가 아니었으면 지금 존재하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바로 우리나라에서 세계 최초의 커피 믹스가 탄생했기 때문인데요. 제가 추천하는 21세기 문화재는 커피 믹스입니다. 일단 세계 최초 타이틀 있죠. 그리고 커피콩 하나 나지 않았던 커피 불모지에서 탄생했다는 탄생 스토리 좋고요. 다방의 전유물이었던 커피를 가정 중심으로 변화시키며 커피의 대중화에 기여한 공로 인정하지 않을 수 없죠. 그뿐만이 아닙니다. 자, 지금부터 상상을 한번 해봅시다. 요즘같이 추운 날 등산하러 가서 따뜻하게 커피 한 잔 하려고 하는데 봉지에 소분해온 인스턴트 커피 가루 꺼내고 프림 꺼내고 설탕 꺼내고 이거 일일이 챙기고 꺼내기 얼마나 귀찮습니까? 하지만 커피 믹스 한 봉지만 있다면 보온병 열고 타기만 하면 끝!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커피를 마실 수 있게 한 커피 믹스를 만든 기술 자체가 얼마나 대단한 겁니까? 삶의 질 향상에 공헌한 커피 믹스가 탄생한 것은 1976년 12월 국내 식품 전문 기업 D사에서 출시한 맥스비 커피 믹스인데요. 당시만 해도 커피 믹스는 녹차 티백 같은 파우치 형태로요. 저랬어. 커피 한 잔 분량의 커피가루와 크림, 설탕이 함께 들어있었습니다. 요거 하나만 있으면 손쉽게 맛있는 커피 한 잔을 즐길 수 있다는 사실에 어마어마한 인기를 끌었죠. 그렇게 우리나라를 시작으로 커피 믹스의 시대가 개막했는데요. 이후에 1996년에 등장한 것이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형태인 스틱형 커피 믹스입니다. 스틱 봉지에 커피와 크림, 설탕을 차례로 담아 섞이지 않게 포장하는 기술을 구축했고요. 그때부터 커피를 탈 때 자신이 원하는 만큼 설탕의 양을 조절해서 먹을 수 있게 된 거죠. 진짜 아이디어 좋은 것 같아. 대박이다. 그렇게 우리 일상 속에 스며든 커피 믹스는 국내를 넘어 해외로 진출, 전 세계에 커피 믹스 문화를 전파했고요. 더 나아가
모카 맛, 티라미수 라떼, 바닐라 라떼, 아이스 돌체 라떼, 세상에. 심지어는 민트 초코까지 다양한 맛의 커피 믹스가 등장하면서 커피 애호가들이 편리하게 커피를 즐길 수 있도록 공헌하고 있는데요. 이게 다가 아닙니다. 2017년 특허청에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한국을 빛낸 발명품 10선 중 훈민정음, 거북선, 금속팔자, 온돌에 이어 커피 믹스가 5위로 선정되는 영광을 안았다고 합니다. 5위? 아니 훈민정음과 커피 믹스가 같은 동급. 뭐 거기에 올라갔습니다. 근데 그만큼 많은 사람에게 혜택을 줬다는 거니까. 나의 21세기 문화유산 답사기 19, 12위 공개합니다. 실직, 국가 부도. 1998년 대한민국은 IMF로 절망의 수렁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IMF 당시 절망과 위기를 희망으로 바꾼 위대한 문화유산이 있습니다. 저 영상은 뭐 우리 국민들에게 희망을 주는 영상으로 참 많이 재생됐던 기억이 나요. 그때 추억들을 많이 갖고 계실 텐데. 떴어요. 높이 떴습니다. 박세리 선수의 뭐 양말입니까 뭡니까? 문화재로 등재하자는 게 뭐예요? 굳이 왜 양말? 제가 21세기 문화재로 추천하는 것은 1998년 US 오픈 당시 위기 속에서 희망을 건져냈던 박세리 선수의 골프채와 트로피입니다. 나 인정. 당시 박세리 선수는 20살의 나이로 세계 4대 메이저 중에서도 모든 골프 선수들의 꿈의 무대인 US 오픈 대회에 참가했습니다. 그리고 제니 추아시리폰 선수와 4라운드까지 치열하게 접전을 벌인 끝에 동타를 기록하며 연장전에 돌입. 연장전에서도 엎치락 뒤치락 승부를 벌였는데요. 그런데 연장 18홀에서 그만 박세리 선수의 친 공이 연못 바로 근처 수풀에 걸리고 만 겁니다. 당시 박세리 선수의 상황은 마치 IMF로 국가적인 위기에 빠진 대한민국의 모습과도 흡사 비슷했는데요. 맞아. 바로 이때 전 국민을 열광케 한 역사적인 명장면이 탄생을 했던 겁니다. 포기하지 않고 양말을 벗고 연못에 들어간 박세리 선수. 멋지게 샷을 쳐내며 극적인 드라마를 연출했습니다. 그 결과 정말 해치고 나갔어요. 와. 대한민국 최초로 US 오픈 트로피를 들어 올린 겁니다. 저 경기에서 저 위기에서 끝내 이기리라 이겨버렸어요. 정말 국민들이 그냥 시리에 빠져 있었고 웃을 일이 아예 없었던 상황이었잖아요. 저 영상 보고 아 우리도 아무리 어려워도 이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겠구나 희망이 생겼잖아요. 저걸 보고 감동해서 수많은 어린 그 학생들이 박세리 키즈. 골프를 시작했죠. 그리고 2016년 100여 년 만에 골프가 정식 종목으로 채택이 됐던 리우데자네이루 세계 스포츠 대회 당시 박세리 감독 연출, 박인비 선수 주연으로 금메달 수상이라는 드라마까지 만들어낸 겁니다. 골프채와 트로피가 문화재에 등재된다면 소감이 어떨지 보내주셨는데요. 그렇게만 된다면 그 기분을 어떻게 말로 할 수 있을지 상상도 안 되네요. 대한민국에서 태어나 진짜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대대손손 길이 남을 영광이라 생각하겠습니다. 이렇게 직접 이 반응을 보내주셨습니다. 나의 21세기 문화유산 답사기 19, 11위를 공개합니다. 예술 1번지 명동의 부활. 여러분, 명동이 쇼핑의 메카라 불리기 전 한때는 문화예술의 중심지였다는 거 알고 계십니까? 그리고 그 중심에는 명동예술극장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뭐 한때는 전국의 멋쟁이들이 모두 모이던 문화예술의 1번지고 70년대에는 그 음악계의 전설들이 모인 세시봉도 명동에서 맞네. 이제 있었고요. 명동예술극장은요, 1936년 명치좌라는 이름으로 개관, 그 이후 국제극장, 명동 국립극장 등으로 이름을 변경하며 영화 상영뿐만 아니라 연극, 콘서트 등 다양한 공연을 선보이며 우리나라 근현대 문화예술의 구심점 역할을 했는데요. 아쉽게도 1975년 건물이 매각돼 사라졌다가 문화예술인들의 극장 되찾기 운동으로 34년 만인 2009년 명동예술극장이라는 이름으로 재개관했습니다. 그래서 사라졌다가 다시 부활한 것도 문화예술의 역사를 지키고자 하는 그런 염원이었을 것 같아요. 저건 보존해야죠. 네, 그래서 저는요, 다시 부활한 근현대 문화예술의 역사, 이 명동예술극장을 21세기 문화재로 추천하는 바입니다.
70년대 중반까지 명동 예술극장의 활약상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데뷔 71주년을 자랑하는 국민 가수 윤복희 씨가 7살의 나이로 무대에 올랐던 첫 데뷔 무대가 바로 이 명동 예술극장이었고요. 대한민국 제1호 가수인 현인 씨께서 신라의 달밤을 제일 처음 부른 장소도 이 명동 예술극장이었습니다. 자, 뿐만 아니라 연극계의 데모인 박정자 씨를 비롯해 60, 70년대 한국 대표 영화 배우인 박노식, 백성희 씨 등 수많은 배우가 이 명동 예술극장을 거쳐갔는데요. 문화예술계의 네로라는 분들은 뭐 다 거쳐갔네요. 역사가 살아있는 공간인데 이거 재개관 무조건 잘했네요, 진짜. 자, 이렇게 70년대 중반까지 우리나라 공연 예술의 선구자 역할을 하며 한국의 브로드웨이라고 불린 명동 예술극장은요, 34년 만에 부활한 이후에도 연극 중심의 문화 공간으로 예전의 명성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2009년 6월 25일 연극의 아버지라 불리는 대배우 장민호 신구 씨가 출연한 맹진사댁 경사라는 작품을 시작으로 명작 햄릿, 베니스의 상인 등 많은 작품들이 막을 올리며 다시 예술인들의 꿈의 공간으로 올라섰습니다. 그리고 긴 말할 필요가 없는 게요. 이미 서울시에서 근현대 공연예술을 이룬 역사적 공간이자 문화적 상징, 그뿐만 아니라 1936년도에 지어진 바로크 양식 건물인 이곳의 건축학적 보존 가치를 인정, 2013년 서울 미래유산으로 지정을 했다고 하니까 문화재 선정 이제 코앞까지 온 것 같다는 느낌이 듭니다. 서울 미래유산으로는 지정이 됐군요. 시간 문제네요. 나의 21세기 문화유산 답사기 19, 11위 공개합니다. 선의 예술이 만들어낸 역사. 자, 여러분. 저는 도대체 왜 이게 아직까지도 문화재로 등재되지 않았는지 궁금하기도 하고요. 참 의문입니다. 허허. 여러분도 보시면 이게 왜 문화재가 아닌지 의아해하실 거예요. 왜 그 정도까지 말을 하죠? 뭐죠? 아니 한복이 안 돼 있나? 그런데 왕이나 왕비의 한복 혹은 무덤에서 발굴한 의복 등은 민속문화재로 지정하고 있지만요. 정말 뜻밖에도 아직 한복, 복식 자체는 국가지정 무형문화재로 등재돼 있지 않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복이 워낙 종류가 많고 다양하니까 어떤 종류를 딱 잘라서 여기까지가 한복이다, 이거 아니면 한복 아니다 이렇게 규정하는 게 어려웠을 것 같아요. 이제라도 한복이야말로 21세기 문화재로 등재돼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시대에 따라 조금씩 형태가 변했지만요. 단아한 선의 예술, 저고리, 주름의 미학이 담긴 치마, 기품이 넘치는 두루마기와 바지, 그리고 장인들이 한 땀 한 땀 손수 수놓은 바느질과 화려한 금박 장식 등 한복엔 오랜 세월 이어져 온 한국의 미와 예술의 정수가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세계적인 패션계 거장 칼 라거펠트도 한복에서 영감을 받은 작품들을 선보이는 등 전 세계가 한복의 아름다움에 푹 빠졌습니다. 근데 결국 이 어떤 스타일 자체가 정립된다는 게 우리가 반만년의 역사가 있잖아요. 그렇죠. 예전에 이제 고조선부터 내려온 어떤 삼국시대, 고려, 조선시대를 거쳐서 이 생활 한복도 있고요. 그다음에 퓨전 한복까지 오랜 시간 아름다운 멋을 계승해 왔다는 것 자체가 이게 이제 헤리티지가 있다는 걸 증명하는 거예요. 그런데 한복이 오죽 아름다웠으면 우리의 한복을 두고 말도 안 되는 논쟁이 벌어졌습니다. 지난해부터 중국은 동북공정의 움직임을 보이며 한복은 명나라 한족의 한후에서 영향을 받은 중국의 옷이다 라는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펼치기 시작을 했습니다. 빨리 기록으로 남겨서 좀 지정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은 드네요. 그래서 전 기자가 문화재청에 취재를 해봤습니다. 올해 중으로 한복을 국가무형문화재 지정조사 계획에 포함 한복의 국가무형문화재 지정 가치를 조사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한국의 혼과 예술의 정수가 담긴 자랑스러운 문화유산 한복. 하루빨리 문화재로 지정되길 바랍니다.